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 쓰고 계신가요? 저는 이 챗 GPT도 쓰고 이 빙도 쓰고요. 구글의 바드도 함께 다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너무 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구글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용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또 정보 수집하고 제가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제가 원하는 걸 그냥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면은 이게 개떡같이 물어봐도 찰떡같이 알아서 답을 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이 무슨 일이 있어서 필드트립을 못 가니까 그걸 좀 정중하게 편지로 써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히게 써주더라고요. 이 일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 부채 한도 이슈 여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예전 같았으면 아마 한참을 좀 찾아다녔을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생산성과 효율성입니다. AI로 인해서 지금 생겨난 변화죠. 이번 주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죠. 사실 엔비디아는요, 올해에만 지금 100%가 넘게 올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어요. 과연 이 투자자들의 이런 기대를 정당화할 만한 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까가 이 관건이었는데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주당 순위 즉 EPS가 시장의 예상보다 무려 47%나 높았죠. 보통 3%를 넘으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식을 하는데 이건 뭐 긍정적인 어닝 쇼크 수준이죠. 여기에 진짜 서프라이즈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올해 2분기 전망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놓은 겁니다. 2분기 매출 전망치를요. 71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 엔비디아가 여기에 110억 달러를 제시를 합니다. 네, 충격적이죠. 주가는 실적 발표 후에 25%가 폭등을 합니다. 사실 이 AI가 올해 열풍으로 시장을 강타하면서 많은 의문과 우려가 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월가가 만들어낸 이 실제로는 멀리 있는데 마치 당장 다가온 것만 같은 허상들이 좀 있었죠. 이 메타버스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지만 여전히 손실만 보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는 AI 열풍이 메타버스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챗 GPT로 시작한 생성 AI 열풍이 단순히 이 시장의 여론몰이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 AI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한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는요, 1분기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올해 전년 대비 14%나 증가한 42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이 엔비디아가 여전히 게임 부분의 매출이 좀 둔화세를 보이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이거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상쇄를 해준 거죠. 젠슨 황은요, 데이터 센터 제품군이 지금 급증하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때부터 주가는 이제 폭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메가캡 기업이 지금 20%가 넘게 오른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익룡처럼 뭐 날아다니는 상황 같은 건데 중요한 건 이 젠슨 황이 기업들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이 생성 AI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일반 범용에서 가속 하이퍼 컴퓨팅으로 전환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AI 열풍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투자노트 쪽에서는 이미 이제 2월에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엔비디아를 제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AI의 숨겨진 수혜주로 슈퍼마이크로를 트레이딩 노트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AI 열풍이 수혜를 받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수요로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시장의 기대만으로 당시까지는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이런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AI 하면은 최전선에 있는 기업은 구글이죠. 이번에 구글이 챗 GPT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꽤 이제 체면을 구겼는데요. 사실 구글은 챗 GPT와 같은 생성 AI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번에 절치부심하고 구글 I/O 이제 2023을 개최를 합니다. 아마 구글 역사상 가장 중요한 I/O가 됐다는 평인데요. 이 재밌는 건 구글 I/O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나온 내용이 이 결이 같다는 거예요. 이 젠슨 황은 기업들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생성 AI 기술을 이제 적용하려고 해서 이 하이퍼 컴퓨팅에 필요한 칩 수요가 넘쳐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구글 I/O에서는 구글은 모든 구글 제품의 AI를 전면화를 선언을 합니다. 이 아시다시피 구글은 엄청난 제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죠. 이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는요. 구글은 지금까지 제품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AI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간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제 구글 검색은요. 이 관점이라는 탭을 통해서요. AI인 바드의 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이 팜2와 같은 차세대 언어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메일을 쓸 때나 구글 닥스 아니면 포토를 쓸 때도 생성 AI 모델로 원하는 걸 바로 진행시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지메일에서 제가 더 밀크 뷰스레터를 최근 1년 것 중 크리스가 쓴 걸로 엔비디아가 주제에 그 중에서도 AI 관련 내용을 찾아줘라는 거를 생성 AI를 통해서 비서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마디로 웹 생태계가 이전과는 다른 변곡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도 일반 검색이 아니죠. 사람과 대화하듯이 명령하는 검색이 될 거예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만들고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하나 지금까지는 뭐 손으로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그런 시대는 끝이 나고 로봇한테 명령하듯이 이제 이렇게 해줘라고 시키면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구글은요 이제 단순히 AI를 제품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가 사용을 이게 더 확대하게끔 해서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스탠스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구글이요 광고주가 생성 AI를 이용해서 광고를 직접 만들고 편집해서 광고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툴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꽤 혁신적인 게 사실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그 광고주들은요 광고를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이것도 꽤 돈이 많이 듭니다. 부담이 되죠. 하지만 이런 툴을 이용해서 프로 못지않게 광고를 만든다면 구글을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더 알릴 수도 있죠. 한마디로 돈을 더 쓴다는 거죠. 구글한테는. 물론 이거는 이제 구글의 광고 매출 증대에 일조를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생성 AI가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 사업자 그리고 구글 모두에게 주는 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알파벳은 생성 AI를 통해서 인터넷하고 소프트웨어 혁신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빌리티 AI 혁신도 이끌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자율주행 기술의 지금 독보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웨이모를 통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버가 근데 이 웨이모하고 손을 잡고 애리조나주 이제 피닉스 쪽에서 웨이모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어서 이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도 웨이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텍사스 어스틴하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AI의 수요 증가를 통한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글은요 AI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죠. AI 기술을 이용해서 소비 수요를 만들고 또 이거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또한 AI를 통한 혁신을 선보이는 기업이기도 하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생성 AI 시대 시작을 선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구글은
이 막강한 구글 생태계를 통해서 AI를 접목하면서 기회를 볼 겁니다. 애플이 애플 생태계로 새로운 제품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사용자에게 일관된 가치와 경험을 선사를 하고 있다면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구글 역시 구글만의 생태계로 AI를 발전시키고 적용시켜서 사용자가 더 편하고 일관된 경험 그리고 그런 가치를 만들어서 이제 더 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AI가 적용된 구글 검색부터 지메일, 포토, 유튜브, 구글 맵스, 구글 워크스페이스까지 이게 사용자로서는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 될 거고 놀라운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참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구글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까? 이게 참 기대가 많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열풍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반영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죠. 지금 알파벳은 올해만 35%가 올랐고 엔비디아는 160%가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수요는 소비자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이 경기가 만약에 침체에 빠지면 아무리 AI가 좋은들 광고주는 광고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소비를 줄입니다. CNBC에 따르면요, 지금 알파벳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올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과매수된 주식이에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대다수가 모두 매수를 외치고 있죠. 모두가 열광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만약에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열기를 식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